오늘 근데 애들 다 왔어 근데? 얘네 아까 마라탕 먹으러 왔다고. 뭐라고?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와 사람 마라탕을 먹으러 가? 장안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오긴 다 왔어 그래서? 오긴 왔는데 지각생 죄송합니다. 뭘 갖고 온 거야? EBS 뭐야? 저 수능 특강 나왔어요. 물리투? 앉으세요. 뭐해? 앉으세요. 지금 프린트 먹거리잖아요. 제가 핸드가 없어서 어? 핸드가 없어서. 저번에 번역 그렇게 줬잖아. 선생님 저기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세요. 네. 괜찮은데? 옆으로 내놔줘. 진짜 패드 뭐 안 해준가? 패드 쪽. 나 프린트가 어디 갔어? 아 내게 아니구나. 펜이 있어. 윤정아 펜이 있니? 패드가 없어. 펜도 없고 펜도 없어? 저 프린트는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장사 번역. 아닌데? 번역이에요? 아니 저번 주에 번역 들어갔잖아. 쌤, 그거 저 어디서 성희 쌤 출석기 한 번만 가져오세요. 근데 왜 번역 있으면 있는 사람씩 그래도 안 돼. 어? 동아야 너 번역 어딨어? 나 번역 한 번만. 아, 알았어. 사정은 아니고. 이미 찍히고 있었어. 너 폰ペ있냐? 네? 밑에. 오, 이거 아니? 이 정도 오늘 아마 좀 이따가 수업 마치고 9시에서 10시까지 테스트 있으니까 어우 너희들을 3시간을 봐야 되냐? 진짜요? 어우 이놈들. 자 저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하자. 네. 자 우리 저번에 번역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니런버그와 코로나의 실험이 있었지 그지? 네. 자, 요 니런버그와 코로나를 통해서 각각의 코드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들을 해봤었죠, 그죠? 네. 요거 실험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줬죠, 그죠? 어떻게 이 실험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봤었지, 그지? 네. 그거 방법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내가 변형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서 나눠줄 거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에 혹시나 이 부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번역에 들어가려면 번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3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tRNA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tRNA가 전사가 된 후에 핵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일단은 아미노산과 먼저 결합을 해야 되지, 그지? 네. 맞니? 왜? 너는 왜? 번역을 안 보내주셨는데요? 번역을 안 보내줬다고? 저번 주에 다 보내주셨어요. 저번 주에 내가 다 보내줬는데 카톡방에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없어?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트는? 프린트는 제가 먹었습니다. 번역 찾았어? 없습니다. 야, 너 카톡으로 다시 한번 보내줘라. 네. 단톡방에 다시 한번 보내줘. 왜 없지? 가끔 그 카톡이 예전에 거 잘라버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되고. 보내줬냐? 귀찮으니까 화학 단톡방에 올려돼 있습니다. 화학 단톡방 올린다고? 그래. 야, 오늘 봉사활동 갔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봉사활동? 그 뭐야 학생과학관 영종도에 있는 거. 영종도에 학생과학관이 있어? 네. 인천 학생과학관.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저그
그 접대했습니다. 접대? 접대를 누구를 접대냐? 네, 공부처럼이 왔나? 뭐 누굴 접대? 거기 구경원 저 뭐야 저 견학원 학생들을 접대했어? 맞습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을 접대. 어떻게 한 거야? 길 안내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아니면 설명해줬어 이렇게? 제가 PPT 막 띄워가지고? 구글 폼 만들어서 어. 그 QR 코드로 이거 찍으라고 한 다음에 이름 확인하고 뭐야 오던 자리로 들여보내는 진짜 그냥 진짜 노동 땡이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뭘로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사를 한 게 아니잖아. 경은 응? 가장 중요한 걸 했잖아. 공사를 해야지 막 공사를. 안 해. 나 우리 집에 와서 공사를. 일하는 거 없잖아. 어? 아니야. 그것도 맞아. 자 거기 봤어? 받았니? 네. 3페이지에 tRNA 보면 위에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그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RN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3- 말단에 보면은 특정 염기 서열이 있었지? 그 염기 서열이 뭐였어? HCA 그래 항상 오프라인부터 읽어야 돼. CCA 꼭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3- 말단에 CCA라고 하는 특정 염기선이 있고 여기 A의 말단에 아미노산이 결합을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래 처음에 tRNA 만들어질 때는 아미노산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가 요게 우리가 세포질로 나온 다음에 아미노산과 결합을 해야 되거든. 이때 이걸 이제 우리가 차중이라 그래. tRNA 충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주거든. 이때 밑에 보시면 여기 아미노산 결합할 때 사용되는 효소의 이름을 꼭 외우셔야 돼. 그게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입니다.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 그래서 여기서 아미노산이 합성이 될 때 여기서 ATP가 먼저 결합이 된 다음에 여기서 아미노산이 누구하고 나뉘냐면 AMP 인산기 2개 떨어지고 AMP가 된 상태에서 tRNA가 결합을 한다는 거. 그 밑에 식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도 예전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요? 그 있잖아요, 여기. 아미노산 더하기 ATP에서 아미노아실 AMP. 요 아미노산하고 AMP가 결합된 게 아미노아실 AMP거든요. 요 아미노아실 AMP가 나중에 tRNA하고 결합을 해서 아미노산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AMP가 나중에 다시 떨어져 나가겠지, 그지? AMP가 떨어져 나가고 아미노아실이 결합을 하는 거야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tRNA가 충전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코돈의 자리로 안티코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리보솜에서 소단위체와 대단위체의 구성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 소단위체와 대단위체에서 각각이 어떤 RNA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학교에서 만약에 배우면 외우셔야 돼 이거를. 이건 작년 기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뭐가 나올지 대충 내가 예감을 하는데, 야 먼저 원액은 맨 아래쪽이 30S지. 그 다음에 큰 단위체가 50S.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S가 돼? 70S 70S. 그죠? 70S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그 다음에 진액은 아래쪽이 40S. 그 다음 이쪽이 60S. 그래서 전체가 얼마가 돼? 80S.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이 구성하고 있는 RNA가 있죠. 왜냐면 여기가 원래 리보솜 자체가 rRNA와 단백질로 합쳐져 있는 건데, 원액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얼마였냐면 16S RNA. 16S rRNA. 그리고 일부의 단백질이 합쳐져서 30S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애가 뭐가 있냐면은 OS rRNA. 그 다음에 23S rRNA. 두 가지. 일단 잠시만요. 왜? OS 거기 써있잖아 여기 다 써있는데 왜? 쓰네 심지어. 다 써있잖아. 밑에 또 써있잖아. 그 다음에 진액은 맨 아래쪽이가 뭐냐면 18S. srRNA. 그 다음 위에는 3개죠, 3개, 그죠? 똑같이 OSRRNA하고 5.8, 5월 8일 rRNA. 그 다음에 28S.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나중에 어차피 리보솜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티드 결합을 연결시켜주잖아, 그지? 이때 펩티드 결합을 연결할 때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소는 대부분 단백질인데 여기서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건 단백질이 아니라 RNA였잖아, 그지?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RNA를 우리가 뭐라 불렀지? 리보자임, 그죠? 리보스와 엔자임의 합성을 하잖아, 리보자임. 그래서 각각이 리보자임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 여기서는 23S, 얘가 리보자임이잖아. 얘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해줘. 여기는 28S, 얘가 리보자임. 리보자임은 효소 활성을 가진 RNA야. 효소 활성을 가진 RNA. 야, 우리 맨 처음에 지구에서 최초의 생물이 등장했을 때 최초의 생물은 DNA, RNA, 단백질을 다 갖고 있었을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봐. 생물의 특성에서 내가 얘를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본질을 갖고 있어야 돼. 물질 대사. 물질 대사와 유전. 알겠어요? 세포는 상관없고 물질 대사와 유전이 되게 중요해 이때. 그럼 물질 대사와 유전을 해야만 얘를 생물이라 기본적으로 부를 수가 있거든 이때. 그러면 물질 대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어야 되고 유전을 하려면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유전 물질하고 효소가 나뉘어져 있지만 최초로 지구상에 등장했던 생물은 이렇게 유전 물질하고 효소가 나눠져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면 유전 물질의 역할도 하면서 촉매 역할도 할 수 있는 애가 있었을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몸을 조사해 보면은 이렇게 리보자임이라고 하는 물질이 관찰되거든 이때. 그래서 초반에는 모든 생물들이 RNA, 리보자임의 역할을 하는 RNA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뭐니 이제 가냐? 네. 왜냐면 우리가 저는 이런 거 얘기했잖아 내가. 야 DNA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단백질 중에 뭐 효소가 있다고 치면 너 DNA가 있어야 단백질 만들어지잖아. 네, 맞아요. 맞아? DNA가 있어야 전사와 번역을 통해 단백질 만들어지잖아. 맞니? 네. 야 근데 DNA가 만들어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DNA 중합 효소라는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네. 그럼 단백질 만들려면 DNA 있어야 돼. 근데 DNA 만들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된단 말이야 이때. 뭐는 이제 가냐? 네. 뭐가 아니 DNA가 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단백질이 있어야 DNA가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했을 거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리보자임이라는 RNA가 실제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생물들은 이렇게 RNA라는 리보자임을 가지고서 얘가 촉매도 하고 유전 물질의 역할도 했던 거지 이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세상을 RNA 월드라고 그래 이때. 그러다가 이제 뭐가 생겼냐면 DNA가 생겼겠죠 어느 순간에. 네.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DNA 중합 효소가 생기면 드디어 DNA가 생기죠. 그 다음에 RNA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만들어져서 이제는 이 역할을 나눈 거지 이때. 그래서 여기서 유전 물질의 역할은 네가 해라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DNA가 RNA보다 훨씬 더 안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야 DNA 역할, 유전 물질 역할은 네가 하고 그 다음에 촉매 역할은 단백질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전 물질의 역할과 촉매 역할이 분리되는 요런 지금 현재의 세상에 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가끔 이렇게 RNA지만은 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보자임의 역할을 하는 RNA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자, 요거 일단 숫자가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시면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너희들이 이번에 그 프린트 올려줬잖아, 그지? 네. 그지? 맞죠, 그죠? 항원 반응하고 뭐 항체 반응하고 뭐 올렸잖아, 그죠?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그 통합과학에서는 아주 조금 내용인데 그런데 이만큼 더 이렇게 확대해서 안 했을 때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수업을 해줄 테니까 오늘은 요 번역까지 할 거야. 네. 자, 요게 이제 리보솜의 구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넘겨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P 자리하고 우리가 이제 E 자리, P 자리, A 자리 있는 거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치에 보면은 맨 처음에 P 자리에 먼저 tRNA가 들어오지, 그지? 네. 그런 다음에 A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잘 들어 리보솜이 이동하는 거야, mRNA가 이동하는 거야. 리보솜.
리보솜이 이동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5'에서 3' 방향으로 코돈 하나만큼 이동한다. 알겠어요? 네. 코돈 하나만큼 리보솜이 이동하는 거야. mRNA 이동하는 게 아니고 코돈 하나만큼 이동하면 P 자리에 있던 애는 E 자리로 오게 되고 A 자리에 있던 애는 P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A 자리가 새로운 자리로 계속 비게 되는 거죠, 이때. 자, 그게 나중에 이제 번역할 때의 과정의 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개시, 신장, 동결 일단 아주 간략한 얘기를 먼저 했었다, 그지? 그래서 먼저 개시할 때 먼저 mRNA하고 소단위체가 먼저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 맞냐? mRNA하고 소단위체가 결합한 다음에 나중에 대단위체가 결합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tRNA가 언제 결합하는지가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는 개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때. 네. 그러니까 소단위체와 mRNA가 결합을 할 때 tRNA가 먼저 결합하고 소단위체가 결합하느냐, 아니면 소단위체가 결합한 다음에 tRNA가 결합하느냐. 그러니까 대단위체 전에 물론 tRNA가 결합하는 건 맞는데 소단위체와 mRNA가 결합한 다음이냐 아니면 결합하기 전이냐. 알겠어요? 그 차이가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때. 자, 그럼 오늘은 자 뒤로 넘겨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원XF와 진XF의 번역 개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 부분이 너희들 작년에 기준이 좀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먼저 원XF의 번역 개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있을 때 먼저 요 소단위체하고 자 이렇게 소단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단위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 보시면 mRNA가 결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핵 생물은 먼저 여기 있는 소단위체와 mRNA가 먼저 결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때. 알겠어요? 원핵은 소단위체와 mRNA가 먼저 결합을 하게 돼.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도대체 mRNA에 어디에 결합해야 될지를 얘가 어떻게 알고 결합하냐는 거지, 이때. 그렇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단위체가 아무데나 막 결합해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정확하게 소단위체가 아 여기가 결합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어떻게 인식을 하냐는 거지, 이때. 그래서 이때 소단위체가 mRNA를 인식을 할 때 원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열이 있어. mRNA 서열. 그걸 우리가 거기 보시면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거기? 네. 보이네, 거기? 요거를 밑에 보시면 RSB라고 하는 게 있어. RSB. 요게 RSB가 뭐겠어? 리보솜 바인딩. RBS가 뭐냐면 리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되는 거지, 이때. 그죠? 그래서 리보솜 바인딩 시퀀스죠. 그래서 여기 부위가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때. 그러면 여기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걸 앞으로 SP라고 내가 쓸게. 자, 여기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서열이 정확하게 뭐하고 일치하냐 하면 리보솜의 소단위체를 구성하고 있던 rRNA가 얼마였지 아까? 리보솜의 소단위체를 구성하고 있는 rRNA 16S RNA지. 그래서 16S rRNA에 요 샤인 달가노 서열하고 정확하게 상고적인 염기 서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뭔 얘기인지 가니? 그래서 소단위체가 여기 있다 보면 샤인 달가노 서열이 자신이 갖고 있는 16S rRNA 요 16S rRNA와 샤인 달가노 서열이 정확하게 상고적인 염기를 갖고 있어요. 샤인 달가노 서열과 상고적인 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단위체가 와서 여기 있는 16S rRNA와 샤인 달가노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소단위체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단위체가 이렇게 오면 16S rRNA가 ST 이 샤인 달가노 서열하고 상보적인 염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면 둘이가 상보적이라 수소결합을 형성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거기서 이 소단위체가 안착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요게 원핵 생물이 소단위체가 맨 처음에 이 소단위체 리보솜이 mRNA와 결합하는 자리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대. 그러면 요렇게 사인 달가로 서열하고 여기 있는 16S rRNA가 상거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있는 P 자리 올 거 아니야. 나중에 대단위체 그죠? 네. 여기 P 자리에 정확하게 뭐가 오게 되냐면 게시코드 AUG가 오게 돼요. 여기. 딱 이렇게 AUG가 정확하게 P 자리에 mRNA의 게시코돈이 정확하게 P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상거적 결합하면 나중에 여기 P 자리 자체가 우리 P 자리 올 거 아니야. 여기서 대단위체가 오면 여기가 P 자리가 될 거 아니야. 그 P 자리에 정확하게 게시코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게시코돈이 정확하게 P 자리에 딱 위치를 하게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차인 달가로 서열에 몇 가지 서열이 나와 있거든. 보면은 뭐 CCU, CCU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만약에 선생님이 특정 연기 서열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시면 돼. 굳이 뭐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고 있대. 자, 그래서 게시가 처음에 소단위체가 mRNA에 어디에 와서 결합할지를 알려줄 때 지금 원핵 생물은 차인 달가로 서열이 얘를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야 이때. 이렇게 보면 돼. 차인 달가로 서열에서 리보솜의 소단위체 자, 그래서 차인 달가로서는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mRNA와 결합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대. 그래서 소단위체는 mRNA의 차인 달가로 서열을 이용해서 리보솜에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유전자에 거기 보면 프로모터마다 거기 RBS가 다 존재를 하게 되죠. 거기에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와서 전부 다 달라붙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서 결합을 하냐면 tRNA가 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tRNA가 와서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봐봐. 원래는 AUG라는 게시코돈이 맨 처음에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이때? 메사이온을 지정하잖아, 그지? 근데 원핵 생물은 그냥 메사이오닌을 지정하지 않고 포르밀 메사이오닌을 지정합니다. F의 MANET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포르밀 메사이오닌이거든요. 저희 뭐가 다른 거예요? 포르밀기가 붙어 있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에 포르밀기가 붙어 있는 건데 이 포르밀 메사이오닌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사이오닌. 그래서 이게 원핵 생물 같은 경우는 진핵 생물보다 진화가 좀 덜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너 생각을 해봐. AUG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디가 처음에 정확한 게시코돈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 이때.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는 여기 AUG에다가는 항상 포르밀 메사이오닌을 tRNA가 가지고 오게 돼 있어. 야, 그럼 봐봐. 그럼 그 다음에 오는 AUG는 뭐가 와야 돼? 그냥 메사이오닌이 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번역을 처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를 알려주는 표시 역할을 해줘. 그래서 포르밀 메사이오닌이 와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해줍니다, 이때. 근데 진핵 생물은 저렇게 안 해도 다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쓰지 않고 원핵 생물은 첫 번째 번역 자리를 조금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번역 자리에는 AUG에 반드시 포르밀기가 붙어있는 포르밀 메사이오닌이 와서 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tRNA가 결합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단위체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위체가 결합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요 tRNA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T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 알겠어요? 대단위체는 나중에 들어오잖아 이때. 그래서 tRNA가 들어오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순서대로 먼저 써보면은 먼저 mRNA하고 밑에 내가 정리해놨죠. mRNA 다음에 소단위체가 오잖아. 리보솜에 소단위체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와? 그 다음에 tRNA가 올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대단위체가 와. 그래서 여기는 mRNA와 소단위체가 먼저 결합한 다음에 tRNA가 나중에 결합하는 거예요. 원래는 tRNA가 나중에 결합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내가 게시 정리라고 써있죠. mRNA가 30S 소단위체에 결합을 할 때 차인 알가노소열하고 소단위체의 16S RNA가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소단위체가 mRNA의 어느 부위에 결합할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tRNA가 정확하게 게시 코돈에 위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대단위체가 왔을 때 그 자리가 정확하게 T 자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보면 뭐 IF2, GTP, IF1, IF3 이런 것들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번역 게시 인자들이지. 번역 게시 인자들. IF가 뭔 뜻이겠어? IF가 게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Initiation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Initiation 팩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 게시 팩터야. 게시 인자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핵 생물이면 그냥 IF라고 불러. 그래서 Initiation 팩터, 게시 인자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진핵 생물이면 요 앞에다 소문자 E를 붙이거든. EIF라고 붙이거든. 진핵 생물은. 요 E가 뭔 뜻이겠어요? 진핵 생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 유캐리오트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죠? 원핵 생물은 뭐라고 그러죠? 모르겠다. 원핵 생물은 프로캐리오트고 그 다음 얘는 유캐리오트잖아. 그지? 그래서 E자를 붙여주는 거야. 유캐리오트 약자를 따서 E자가 없으면 이거는 원핵 생물이 되어 있대. 모든 인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핵 생물의 게시를 받고 다 넘겨보세요. 6페이지.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의 번역 게시가 나오는데 유캐리오트죠. 자, 진핵 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먼저 mRNA하고 소단위체 결합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 잘 들어. 여기서는 진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mRNA에서 하는 작업이 따로 있고 여기는 리보솜에서 하는 작업이 따로 있어. 약간 작업이 좀 달라 이때. 그래서 그거를 따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뭐게 복잡하지만 너희들 어차피 이렇게 깊이까지 안 배우기 때문에 먼저 거기 내편 보면 첫 번째 봐봐. 거기 보면은 먼저 프리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 형성이 소단위치에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결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소단위치에다가 여러 가지의 인자들이 결합해. 게시 인자들. 이렇게 게시 인자들이 먼저 결합을 해 있대. 그리고 mRNA 쪽에는 따로 또다시 작업을 해 있대. mRNA 쪽은 또다시 다른 작업을 하거든. 너희들 거기 6페이지에 보면은 mRNA 쪽에는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붙는 게 보이죠, 그죠? 네. EIF4, 뭐 EI4G 뭐 이런 게 몰라도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5-캡이 있잖아요, 이게. 원핵 생물은 없지만 진핵 생물은 5-캡이 있잖아요. 여기에 폴리AK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의 게시 인자들이 5-캡에 먼저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도 폴리AK 이렇게 굽어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폴리AK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게시 인자들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원형의 고리 형태로 만들어주게 돼. 처음에 우리가 번역을 게시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리보솜이 결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리보솜이 결합할 때 나중에 이제 폴리솜을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리보솜이 결합을 하거든. 그러면
요게 라운드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 개의 리보솜이 동시에 부착을 해서 동시에 번역하기가 되게 편한 상태가 될 때,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일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먼저 이렇게 나뉘어진다. 여기서 작업 따로 하고 여기도 여러 가지 계산 인단들이 결합하면서 작업을 좀 따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를 끌고 와서 얘하고 결합을 시키는데, 그 다음 봐봐. 7페이지 봐봐. 7페이지에 보시면 아직 tRNA가 결합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tRNA 결합돼 있어, 안 돼 있어? 손에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아직 tRNA가 결합이 안 돼 있지, 그지? 네. 보이냐, 거기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리보솜이 여기는 mRNA하고 결합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tRNA가 나중에라고 하는 게 먼저 결합을 하게 돼요. 거기 넘겨봐봐. 8페이지를 봐봐, 8페이지. 자, 거기 8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유캐리오트라고 써있는 표 봐봐. 거기 보면은 여기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안에 뭐가 오냐면은 여기에 tRNA가 결합을 하게 되거든. 보이냐? 네. 보여? 아니, 거기 여기 보면은 어디? 자, 그쪽에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메사이오닌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여, 이렇게. 네. NAT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냐? 네. 거기 8페이지 이쪽에 유캐리오트 쪽에 보면은 여기에 게시 tRNA가 먼저 여기 결합을 해. 그러니까 지금 mRNA와 아직 결합을 안 했거든, 지금? mRNA 결합 안 하고 이 소단위체에 여기 있는 tRNA가 먼저 결합을 해, tRNA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는 mRNA가 소단위체와 결합한 다음에 tRNA가 들어오지만 여기는 소단위체에 먼저 tRNA가 메사이오닌을 가지고 먼저 결합을 하게 돼요. 알겠어? 이때 결합을 한 상태에서 요놈을 끌고 와서 얘하고 결합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밑에 아까 원액 생물은 리보솜이 mRNA에 결합을 할 때 주로 어느 부위를 보고 결합한다 그랬어? 차인 달가노 소열을 주로 인식해서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거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결합할 때 어느 부위를 인식하고 결합을 하냐면 5-캡. 자, 소단위체는 5-캐핑인 5-캐핑 부위를 인식해서 여기가 5-캡이네. 아, 여기 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5-캡 부분을 인식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5-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소단위체가 올 때 이미 여기에 tRNA를 데리고 들어가 있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처음에 5-캡을 인식해서 소단위체가 결합을 했을 때 여기 있는 tRNA가 여기 있는 게시 코돈하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게시 코돈하고 상호적 결합이 안 이루어져야 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스캐닝을 하는 스캐닝. 자, 이제 게시 코돈을 찾는 작업에 들어가. 알겠어요? 스캐닝을 한단 말이야, 스캐닝을. 얘는 아까 봤잖아. 차인 살가노 소열을 인식해서 결합하면 딱 여기가 T자리가 AUG가 딱 정확하게 위치를 해.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서 tRNA가 포르밀 메사인을 가지고 바로 들어오면 된단 말이야. 이게 스캐닝을 안 해. 소단위체가 결합할 때부터 이미 P자리에 AUG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5-캡을 통해 딱 인식을 하고 붙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하게 게시 코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스캐닝을 통해서 뭘 찾냐면 게시 코돈을 찾아야 돼요. 이 스캐닝을 통해서 게시 코돈을 이제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더듬더듬해서 이제 게시 코돈이 언제 나오나 얘가 이제 쭉 이동하면서 게시 코돈을 찾는다고 보는 걸 스캐닝이라고 그래. 스캐닝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그럼 이럴 수 있잖아. AUG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여기도 AUG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AUG가 있을 수 있고 여기 AUG가 많을 수 있잖아. 맞니? 네. 그러면 AUG가 만약에 중간중간에 많으면 도대체 어떤 AUG를 첫 번째 게시 코돈의 AUG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뭐는 이제 가니 여기 AUG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AUG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AUG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얘는 이렇게 수많은 AUG 중에서 어떤 놈을 게시 코돈으로 인식을 할 것이냐? 얘는 아예 처음부터 게시 코돈이 딱 자리를 잡고 있지만
얘는 스캐닝을 하면서 이 중에 어떤 AUG를 게시 코돈으로 인식할 거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때 게시 코돈으로 인식할 수 있는 AUG가 포함된 서열이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AUG를 얘는 주로 게시 코돈으로 인식을 해줘. 알겠나? 그래서 진핵 생물은 자, 게시 코드로 인식하는 특정 서열이 있거든. 이 특정 서열을 우리가 코작 시퀀스, 코작 서열이라고 합니다. 코작 시퀀스. 자,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 봐. 7페이지로 넘어가 봐. 7페이지로. 자, 7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포작서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포작서열. 너 조심해야 돼, 얘들아. 너 샤인 다이나노 서열하고 포작서열하고는 역할이 달라. 샤인 다이나노 서열은 역할이 뭐야? 소단위체가 mRNA를 결합하는 인식 부위잖아, 그지? 네. 소단위체가 mRNA를 인식할 때, 결합할 때 결합하는 인식 부위인 거고, 여기는 소단위체가 결합할 때 뭘 보고 결합해? 5-캡을 보고 결합한다니까. 네. 여기는 인식 부위가 5-캡이야, 5-캡. 네. 5-캡을 보고 결합을 하고, 저기는 코작 서열은 뭐 하는 서열이야? 그렇지, 게시 코돈을 인식하는 특정 서열이야. 얘를 앞으로 너희들 스캐닝해서 코작 서열에 딱 오잖아. 그럼 여기 있는 AUG부터 번역이 시작되는 거야. 특정 게시 코돈을 만들어주는 서열이야. 특정 게시 코돈을. 그래서 너희들 거기 코작 공동 서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 코작 서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다시피 봐봐. AUG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번역이 시작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 1로 잡았을 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 그지? 이거는 뭐 여기는 번역의 플러스 1이다. 우리 저번에 할 때는 전사의 플러스 1을 배웠잖아. 네. 프로모터 다음에 전사의 플러스 1이 있었잖아. 그래서 위쪽에서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35가 프로모터의 역할을 해주는 소리였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번역인데, 번역에서 게시 코돈이 번역을 시작하니까 여기를 플러스 1로 잡으면 요 앞쪽에, 요게 게시 코돈으로 인식하려면 그 앞쪽에 보시면 봐봐. 플러스 4위치. 거기 플러스 4위치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은 뭐가 와야 된다고 돼 있어. 플러스 4위치에 퓨린 염기가 반드시 와야 돼. 플러스 4위치에. 마이너스 3위치에 퓨린 연기가 아, 마이너스 3위치. 자, 내가 마이너스 3위치. 여기 마이너스 3위치에 퓨린 염기가 반드시 와야 돼. 그럼 여기 퓨린 염기가 뭐 있어? A하고 G가 있잖아. A하고 G.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3위치에는 반드시 퓨린 염기가 와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XX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뜻이야, 이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위치잖아. 플러스 4위치. 플러스 4위치에는 G가 와야 돼, G가. 요게 코작 공동서열의 특징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게시 코드로 인식하려면 그 밑에 여기 나와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ACC, AUG, G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면 여기가 뭐 GCC, AUG, 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치에 퓨린 염기가 오고 여기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위치와 플러스 4위치에는 반드시 G가 오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AUG를 게시 코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 스캐닝을 하다가 이거 없는 AUG는 게시 코돈으로 인정 안 해. 그냥 지나가. 알겠어? 번역을 시작하지 않아. 여기 코작 서열 안에 들어있는 AUG를 만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이 시작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미 tRNA가 와 있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tRNA가 여기서 멈추는 거지. 딱 스캐닝 하다 여기 딱 멈추면 여기에 우리가 tRNA가 메사이온을 가지고 미리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이 시작되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원액하고 진액이 처음에 번역을 개시할 때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 선생님, 근데 그 코작 공동서열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 여러 개 있으면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있어. 뭐냐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물론 코작 공동서열에 있는 AUG를 게시 코드로 주로 많이 인정하지만 다른 AUG에서 게시가 시작되는 것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코작 공동서열에 있는 AUG를 게시 코드로 인식하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무조건 100%는 아니고 거기에서 있는 AUG를 게시 코드로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야. 이때. 그러면 저렇게 해서 스캐닝을 통해서 코작 공동서열 안에 AUG를 게시 코드로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대다리체가 와서 들러붙게 돼요. 알겠어요? 대다리체가 와서 들러붙게 되면 그 AUG가 정확하게 P자리로 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원액과 진액이 전사도 마찬가지지만 번역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특히 샤인 달가노 소열은 소다리체가 mRNA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진액은 소다리체가 5-캡을 인식해서 mRNA와 결합을 한다. 그리고 스캐닝 과정에서 코작 공동서열은 정확하게 게시 코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AUG를 찾는 역할을 해주는 게 코작 공동서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자,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액과 진액에서의 밑에 표를 좀 보시면 자, 소다리체 뭐 30S가 40S고 게시 아미노산은 원액은 항상 첫 번째 번역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르민, 메사이오닌 진액 생물은 그냥 메사이오닌 갖고 오면 되고 꼬박 mRNA 인식 기작이 달라. 원액은 샤인 달가노 서열을 인식해서 소다리체가 mRNA와 결합을 하게 되고 진액 생물은 5-캡 진액 생물에 있는 5-캡 부위를 인식해서 소다리체가 mRNA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시 위치의 표지판은 뭐라면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샤인 달가노 서열에 결합을 하면 정확하게 P자리에 뭐가 들어와? AUG가 바로 위치돼 있어. 그러면 거기를 그냥 게시 코드로 인식하고 바로 번역을 시작하면 되겠대. 근데 여기서 진액 생물은 스캐닝을 해야죠. 스캐닝을 한 다음에 코작 공동서열 안에 있는 AUG를 주로 게시 코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합체 조립 순서 되게 중요해. 원액은 mRNA와 소다리체가 먼저 결합하고 tRNA가 들어왔잖아. 맞아? 네. 왜냐면 소다리체가 샤인 달가노 서열하고 상고적 결합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AUG가 정확하게 P자리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 tRNA가 와서 결합을 하고 대신에 진액 생물은 소다리체와 tRNA가 결합을 먼저 하고 알겠어요? 소다리체와 tRNA가 먼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mRNA와 결합을 하게 된다. tRNA 결합하는 순서가 좀 달라. 알겠어요? 원액은 tRNA가 나중에 결합하지만 진액은 tRNA가 먼저 소다리체와 결합하고 mRNA하고 나중에 결합하는 거야. 이때. 그 다음 AUG 탐색은 얘는 탐색 자체가 없어. 그냥 딱 샤인 달가노서에 결합하면 AUG가 바로 P자리에 바로 와. 그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AUG가 P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진액 생물은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5-캡에 결합을 한 상태에서 스캐닝을 통해 3- 말단으로 이동하면서 코작 서열을 찾는 스캐닝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번역의 게시에서 차이점들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나 종결은 대부분 원액이나 진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장이나 종결 과정은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럼 아까 봤지만은 여기에서 자, 대단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P자리 그 다음에 E자리 그 다음에 A자리 여기 이건 뭐라고? 엑시. 그렇지. 엑시트 얘는 펩티딜 사이트다. 알겠어? 펩티딜 사이트. 저번 시간에 여기 뭐 오. 아미노아실 사이트였잖아. 아미노아실 좀 쓰라고 하면 정확하게 좀 써. 여기는 아까 맞지만 그래 여기는 엑시트잖아. 엑시트. 우리가 비상구할 때가 엑시트 아니야. P가 뭐라고? 펩티딜 사이트. A가 왜 이름이 아미노아실 사이트야? 우리 아까 전에 tRNA가 아미노산하고 충전이 되면 그 tRNA를 뭐라 불러? 아미노아실 tRNA라고 부르잖아.
그럼 여기가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니까 아미노아실 사이트라고 하는 거야. 아미노아실 사이트. 그럼 맨 처음에는 여기에 먼저 tRNA가 들어오겠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A 자리에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는 거야. 여기 누구였다고? 원액은 누구? 아 24S RNA가 요 연결 효소의 리보자임. 이거는 그죠? 뭐 진액은 28S RNA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효소 역할을 하는 리보자임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끊어져야 돼? 당연히 1번. 그렇지, 1번이 끊어져야지. P 자리에 있던 아미노산과 tRNA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서 얘가 얼마만큼 이동한다고? 한 개? 한 코돈. 뭐 하나만큼? 한 코돈. 코돈 하나만큼이다. 그럼 염기는 몇 개만큼이냐? 3개. 그래, 이것도 시험 때 염기 하나만큼 틀려. 코돈 하나만큼이야, 코돈 하나만큼. 코돈 1개 또는 염기는 3개지. 염기 3개가 3'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누가 이동한다고? 리보손. 그렇지. 리보솜이 이동한다고. mRNA 이동하면 안 돼. 리보솜이 mRNA를 타고 가는 거야. 타고 가는 거. 자, 그러면 P 자리에 있던 tRNA는 여기 올 거 아니야. 그 다음 A 자리에 있던 애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돼. 그러니까 먼저 결합한 아미노산일수록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먼저 뒤쪽. 지금 여기서 앞쪽과 뒤쪽 중에 먼저 결합한 아미노산일수록 어디 있어야 돼? 뒤쪽. 그렇지. 뒤쪽에 있어야 돼. 뒤쪽에. 은행 이제 가냐? 그래서 만약 여기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결합이 돼 있으면 제일 먼저 온 아미노산이 누굽니까? 그 뭐야? 별표지, 별표. 별표 아미노산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지 이때. 그럼 이 별표가 뭐 메사요민이겠지 이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워지게 되니까 여기에 다시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오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 신장 일ոն게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리보솜이 이렇게 이동할 때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죠? 이때 에너지로 ATP를 쓰지 않고 GTP를 씁니다. GTP. 이 GTP를 이용해서 계속 코돈 하나만큼씩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너 봐봐. 저번에 1차 고사 때도 있었죠. 봐봐.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가 붙어? 카르복실이 붙어 있지. 여기 안쪽에 뭐 붙어 있어? 아미노기가 붙어 있잖아, 그지? 맞냐?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운 아미노산을 붙일 때 필수 축하 N 말단에 붙이나 카르복실기 말단에 붙이나? 이걸 우리가 C 말단, N 말단이라고 표현하거든. N 말단에 새로운 아미노산이 결합될까? C 말단에 새로운 아미노산이 결합될까? 여기에 새로 결합해. 그럼 이거의 방향을 우리가 봐. 아미노산의 결합 방향은 C 방향에서 N 방향이라고 하는 게 맞아. N 방향에서 C 방향이라고 하는 게 맞아. N에서 C, N에서 C.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우리가 왜냐하면 5'에서 3'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잖아, 그지? DNA하고 RNA 만들 때 5'에서 3' 방향으로 만든다잖아. 네. 그 말은 몇 다시 말단에 계속 새로운 게 부착돼. 3. 3 다시 말단에 계속 부착되니까 그럼 여기는 C 말단에 계속 새로운 아미노산이 부착되니까 C가 이쪽에 와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뭐니 이게 5'에서 3'은 똑같은 거잖아, 표시가. 네.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있는 카르복실기 말단에 계속 새로운 아미노기가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 이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N 방향에서 C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종결. 자, 이제 마지막에 종결 코돈이 오게 되면 내가 저번에 왜 종결 코돈이 된다 그랬지? 지정은 안티코돈이 없어요. 그 자, 코돈 상호적인 안티코돈이 가진 tRNA가 그렇지, 그렇게 적어야 되죠. 종결 코돈 우리가 U 뭐 있지? UAG 또 UGG. UGA 또 우와. 누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종결 코드는
tRNA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적인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끔 이제 어떤 복이 작년에 뭐 이런 복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종결 코돈에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tRNA가 들어온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틀린다 알겠어. 아예 안 들어와. 거잖아. tRNA 자체가 들어오잖아. tRNA 없대니까. 종결 코돈에 상호적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종결 코돈 영역에는 tRNA가 들어온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와? 방출인자가 들어와. 여기 방출인자. 방출인자 영어로 릴리스 팩터. 이거 RF라 그래. 릴리스 팩터라고 해서 RF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종결 코돈이 있는 자리에는 방출인자가 들어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UA가 있으면 여기에 방출인자가 들어와서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럼 말 그대로 방출인자니까 요놈이 들어와 결합하면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P 자리에 봐봐. 여기 P 자리에 수많은 여기 있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출인자가 여기를 끌어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합성된 단백질을 방출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때. 그리고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는 다시 분리가 되고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는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재활용이 되겠죠. 이때. 자, 거기에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핵 생물이든 원핵 생물이든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자체가, 반응 자체가.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자, 원핵은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되잖아. 그죠? 네.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원핵 생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처음 아니에요. 여기 막 그려져 있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DNA라고 치면 RNA 중합표소 여기 이제 이렇게 mRNA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으면 전사의 방향이 이제 이 방향으로 전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가 몇 가지가 돼야 돼? 3프라임. 그렇죠. DNA. 여기 DNA잖아. 그럼 여기가 DNA고 전사를 3'에서 5' 방향으로 전사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럼 여기가 몇 프라임이 돼야 돼? 프라임. 여기가 5'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말단에 계속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추가하고 있겠지. 그죠? 네. 그럼 지금 전사가 아직 다 안 끝났잖아. 그지? 전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리보솜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시작해버리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 여러 개의 리보솜이 동시에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네. 맞냐? 네. 이걸 우리가 폴리리보솜 줄여서 폴리솜이라고 합니다. 폴리솜. 폴리리보솜 줄여서 폴리솜이라고 해요. 진짜 이거 그럼 너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봐. 여기가 1번, 2번, 3번 중에 네. 가장 번역을 많이 한 애가 누구야? 당연히 1번. 3번. 3번이 돼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게시코돈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 결합해서 이만큼 온 거잖아. 얘는 여기 결합해서 요만큼 온 거죠. 조금밖에 안 와. 왜냐면 얘가 여기 결합해서 번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항상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어? 여기서부터 다 시작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번역도 5'에서 3'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번역을 하니까 3번 애가 가장 먼저 결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죠? 네. 그 다음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니까 단백질의 길이가 누가 제일 길어야 돼? 3번이 단백질의 길이가 가장 길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요 그림이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서 이 그림 딱 나오는 순간 이 원액이야, 제넥이야? 원액이요. 이 원액입니다. 왜냐면 지금 전사가 무시하잖아요. 끝나기도 전에 번역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무조건 원액 세포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이 전사가 끝나기 전에 번역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액은 다르죠, 그죠? 네. 얘들아, 진액은 전사를 하는 도중에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그지? 전사가 다 끝나고 전사 후 가공. 전사 후 가공이 뭐 있었냐?
거. 캐핑, 테일링, 5다시 캐핑이 있어. 슬라이싱, 스플라이싱이 있었고 테일링. 폴리에이티일링이 있었지, 그죠? 네. 요 세 가지는 전사하는 중에 한다 그랬어 내가. 맞습니다. 우리가 전사 가공이 전사 다 끝나 이름이 전사 후 가공이지만 전사 도중에 다 일어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가 일어나야만 핵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전사 후 가공이 안 돼 있으면 핵 밖으로 못 나와 mRNA 자체가. 그래서 이미 핵 밖으로 나와 있다는 자체는 전사 후 가공이 다 맞춰졌다는 얘기야 이게.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진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봤지만 소단위체가 붙어서 할 때 이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와서 붙는다고 돼 있죠, 그죠? 네. 그죠? 맞습니다.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해서 네. 폴리에이틴을 굽혀가지고 여기서 여기 전사기지 복합체에다 여기 번역 복합체에다가 연결해버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리보솜이 폴리리보솜을 형성하기가 되게 쉬워지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이게 만약에 출렁출렁 될 거 아니야, 그지? mRNA 거지. 그럼 리보솜이 달라붙기도 힘들고 한데 이놈을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을 앞쪽과 같이 붙여버리면 요놈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리보솜이 달라붙기가 되게 쉬워져. 그래서 진핵 생물도 폴리솜이 존재한다, 알겠어요? 예. 여기니 작년에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 원핵 생물만 폴리솜이 있다. 틀린 말이에요. 진핵 생물도 폴리솜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대. 그럼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이니까 1, 2, 3, 4 중에 누가 번역을 제일 많이 했어? 4. 그치, 4번이죠.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다음 연호. 그래서 얘가 번역의 길이가 제일 길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진핵 생물의 폴리솜이 보이죠? 여기 진핵 생물도 폴리솜을 주로 만들어서 한다. 그 나사점처럼 보이는 게 나중에 폴리에가 결국엔 5-캡하고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래서 폴리솜에서 이제 밑에 나온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알겠습니다. 진짜 너좀 던져줄래? 너 보면 벌써 잘생겼잖아. 맞아요. 시험 보고 하는 거. 그렇죠. 그냥 전사와 번역 한거 보면 돼요. 예.